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연봉이나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협상력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전보다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는 우리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한 건가요? 네네. 그럼 예, 이렇게 예. 합니다 저희. 예. 그래서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예. 경제학은 좀 어렵고 그러게 말입니다. 딱딱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임 이론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시죠. 예. 교수님이. 박사를 게임 이론 쪽으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게임 이론 그래도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게임 이론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런 게 게임 이론이다.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하는 얘기는 예. 말하자면 그 우리 대표님이 이 대표님이 네. 서울에서 사과를 많이 드신다. 예. 그럼 저랑 관계가 있을까요? 사과요? 예. 사과를 막 하루에 20개씩 드신다. 네. 저는 그냥 별난 분이네. 예. 라고 하고 사실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무인도에 어떻게든 표류하게 됐어요. 네. 거기 사과나무가 딱 한 그루 있는데 네. 이대호 대표님이 사과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다. 네, 그럼 네. 제가 신경이 쓰일까요? 쓰이죠. 몹시 쓰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이 물건을 팔고 많은 사람이 사면 네. 옆에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사과나무 한 그루에 그 밑에 사람 둘이 있는데 한쪽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제가 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뺏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네.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게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트럼프 게임 아니냐. 근데 네. 카드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드 게임을 할 때 그 패가 옆 사람이 잘 들어오면 저는 불리하고 그렇죠. 잘 못 들어오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카드 게임 전원 명이 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의 운이나 행동이 또는 기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보자 라는 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굉장히 그 상대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과를 사 먹을 때는 사과 너무 비싸서 안 사 먹는다 이러지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하고 미국의 아이폰이 경쟁을 할 때는 삼성의 갤럭시는 항상 아이폰이 뭘 하는지를 보고 아이폰을 견제하거나 협력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경제 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게임 이론이 우리한테 침투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광고 시장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광고를 하는데 이제 그 가장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캐시 버닝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캐시 버닝. 예. 현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예. 경제학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 시청 앞 광장에 네. 그 만약에 자동차 광고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산더미처럼 5,000원짜리 지폐를 쌓아놔요. 네. 그 휘발유를 확 버요. 그러고는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이 타니까 다 구경 올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광고를 할 때 보면 거기 정말 그 프라임 타임에 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면 네. 사람들이 와, 이 광고 돈 많이 썼네 그렇죠.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거기 나온 배우가 현대차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돈 받고 나온 사람이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광고 나쁘다고 모델이니까. 하면은 그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성도 없고 당연히 좋다고 얘기할 텐데 그걸 왜 우리가 왜 믿냐? 네. 이 사람이 광고에 출연하려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배우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자기 자동차가 그 별로 품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비싼 배우를 써서 하면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몇 번 타본 사람들이 그 자동차 네.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는 돈만 다 불사르고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이상한 쇼를 하겠냐. 이건 우리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한번 이 자동차를 사봐라.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계속 사게 될 것이다. 우린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를 이 현금을 불살라서 보여주는 시그널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시그널링 게임이요. 예. 그러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할 만큼 우리 제품이 가치 있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그 시그널을 주는. 조금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그널링 게임에 저희가 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학 교육입니다. 대학 교육이요? 예. 대학 교육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 대학 나와봤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괜히 4년간 학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학위, 예, 그렇죠. 학교 간판 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 네. 나는 내 능력에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게 쓸모가 있든 없든 대학 교육 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나는 다 A를 받고 졸업을 했다라고 네.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기 힘든데 네. 이 사람은 자기 4년을 불살라서 자기 능력을 증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쓸모가 있지 않더라도 대학이 사실은 별로 가르치는 게 없어도 사실은 그 구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능력을 시그널하는 거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데 뭐 약간 그 교수들의 예.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하지만 또 노벨상을 받으신 게임 이론 경제학자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업들이 잘 만든 혹은 잘 못 만들었던 어떤 제품을 포장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도 이 게임 이론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나요? 그것도 광고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나 이런 거에 정성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윤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건데 네네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회사가 왜 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손해가 아닐까라고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자기 돈을 이렇게까지 약간 허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머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대표적인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맞습니다. 정의를 예,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연봉이나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협상력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봉하고 성과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예.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팀이 됐든 부서가 됐든 회사가 됐든 캡이라는 게 있고 한도가 있고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도 이 게임 이론, 이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상에 관한 또 게임 이론들이 아주 넓게 존재를 하는데요. 네. 협상을 할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제일 재밌는 거는 약간 그 제가 또라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또라이 전략. 네. 자기가 이상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학생을 해보면 네. 학생들이 시험은 이제 막 백지를 내놓고 와서 성적을 달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교수로서 넌 성적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백지를 내놓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협상력이 좋아요. 아니, 네. 그 몇 줄이라도 쓰지도 않고. 아니면 엉뚱한 얘기 쓰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F나 D를 주면 예. 나를 이제 B나 A로 올려달라. 네. 막무가내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안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은근히 걱정되는 거는 이 학생이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또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시구나, 교수님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요. 네. 요즘은 그 학생들이 어떤 거 교수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논란이 되면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막 교수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교수 평가는 괜찮은데 네. 온라인에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코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엉뚱한 핑계를 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엉뚱한 사고를 쳐놓고 그 이유가 한승우 교수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내가 성격이 약간 까칠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내가 이 회사 아니고도 갈 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해주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설명할 때 그거를 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전보다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는 이제 서로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운하게 하면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결혼을 떠날 수 하면 있으니까. 네, 결혼을 하면 떠날 수 없는 관계 되면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너 말고도 다른 난 그 젊은 여성을 사귈 수도 있다. 네. 너 말고도 나도 다른 남성을 사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음. 그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력이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협상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부부간에는 그런 협상력이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서로 없어서 합의안의 그 협상력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 서로 서비스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데이트를 해봤는데 네.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네. 주말마다 좋은데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네네네. 코피 터지고 막 남몰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체력이 약해서 네. 교수를 하면서 이제 좀 쉽게 살려고 그랬는데 데이트하다가 과로사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 바래다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선물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 일찍 저희 집에서 출발해갖고 그러면 네. 이제 저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면 또 데이트하는 시간 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네. 결혼 제도는 그래 생긴 게 아닌가 경제학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쌍방 독점 제도가 경제학이다.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승구 교수님이 게인 이론 설명하면서 결혼은 독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독점 깨기 위해서 뭐 일부러 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네. 예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과 그 관련돼서 네. 또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배틀 오브 섹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 하여간 또 그 왜 여성들이 요즘은 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줍음을 많이 탄다. 되게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고 여성이 좀 망설이고 이런 게임이 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게임으로 전통적으로.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아기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예. 그 아기가 여성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예전에 만약에 결혼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많이 아기만 이렇게 덜썩 갖고서는 도주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육아에 같이 참여해서 성실한 이런 남성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안 해주고 이렇게 남자를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남자가 느끼기엔 여자가 수줍음을 탄다. 더 부수적이고. 그렇죠. 남성은 조금 책임감이 덜하니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또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또 게임으로 하나 있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도 생물학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하고 저희 게임 이론이 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요. 진화론이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도 보면은 더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물건이 살아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적자 생존의 그 원리가 이 경제나 진화론이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달해온 거랑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는 거네. 그걸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활용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성과급하고 연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장님 나 이 돈 받고 여기서 안 있을 거예요. 딴 데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오래요. 이렇게 하면 협상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그렇죠. 건데. 예. 근데 반대로 연봉을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또 이 위치에서 또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장님도 너 말고도 있다. 계속.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장님의 입장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그 좀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장님도 모든 사람을 안고 있기보다는 이제 우수한 사람하고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수한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수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인정을 받게 해주고 대우를 더 하게 해주는 이런 그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접점을 찾는 게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욕심인가? 되게 욕심이신 게 네. 이거를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네. 제가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제학에서 진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문제가 대리인 문제라고. 대리인 문제요. 예,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주인 마음에 들 정도로 일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상관없이 그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명문대 출신을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이 아무 주인 의식이 없으면 회사 돈을 다 횡령해 먹고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주인 의식을 그 주인이 아닌 직원들이 갖게 해주는 것이 그 수학적으로 아직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풀면 노벨 경제학상.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게임 이론으로 몇 가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보면 동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싸움도 많이 생기고 분쟁도 예, 생기고 예, 예. 동업이 어려운 이유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동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담합이라고 그러는 네. 동업을 또 많이 봅니다. 네. 경쟁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예. 동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그게 두 사람이 서로가 없으면 완전히 그 보완적인 관계라서 예. 한쪽이 빠지면 나도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면은 동업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망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배신하는 일은 없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동업하다가 잘 되다 보면 내가 고객 리스트를 전부 갖고 가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빼돌려서 딴 데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손해가 되지만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업이 깨지는 것이 되는 거죠. 네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동업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막 우리 이디오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막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다. 예. 저희는 이런 거는 동업을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업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동업을 깨면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동업이 잘 유지되면 더 많은 당근을 받고 동업이 깨지면 더 많은 채찍을 맞게 되도록 그 제도를 잘 만들면 동업이 잘 유지가 되고 네. 그 제도가 제대로 안 되면 동업이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때 그럴 때 그냥 그렇죠. 롱런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배신이 가능할 때는 배신해서 더 이익을 얻는 게 가능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또 게임 이론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여서 뭐 저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예. 부모님도 친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철철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그 나를 저버렸을 때는 더 뼈 아프고요. 네. 나한테 아주 상반되는 나랑 사이가 나쁜 적이 예. 나와 손을 잡으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협력할 때 더 효과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그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손을 잡으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는 어차피 계속 친구니까 네. 이 사람이 도와봤자 여태까지도 도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를 계속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나랑 손을 잡아주면 그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아 그럼 만약에 다시 깨지면 또 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나의 협력자로 만들고 그 협력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그게 또 본인의 이익에 계속 네. 이익이 된다면 계속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불법이지만 예. 담합이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회사끼리 사실은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걸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 담합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둘이 서로 가격을 막 낮추다가 예. 우리 너무 낮추지 말고 좀 올리자라고 예. 하는 게 담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올리고 나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약속을 누가 깬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하면 나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누구 외부에서 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 담합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잘 그 당근과 채찍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대표적인 게 담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깨면은 안 되고 계속해서 담합을 유지하면서 우리 회사 이익을 또 보전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정책적으로도 담합을 깨버린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게임 이론을 활용한 걸 텐데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맞습니다. 자진 신고 제도가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징금도 물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것도 일부러 완전히 그걸 완전히 딱
타겟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합이라는 것은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네. 한쪽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실제로 딱 담합을 해보면 그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깨집니다. 왜냐하면 담합이 잘 되면 양쪽이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그럼 이익이 많이 남을 때가 사실은 배신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해도 하나도 가질 게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배신을 잘 안 합니다. 아, 배신해봤자 실익이 없을 예, 때. 회사가 이익이 없는데 지금 이익이 거의 없는데 배신해봤자 자기가 가지고 나갈 거 없거든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아, 내가 여기서 절반만 가지고 나가도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오히려 배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꼭 정부가 깨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 막상 또 담합이 자연스럽게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담합이 되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오래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익이 높을 때, 잘 될 때 저걸 내가 깨서 저 절반만 내가 가져가도 얼마야. 약간 이런 식의 딴 그렇죠. 생각이 예, 드니까. 조강지처를 벌인다는 게 우리나라 그 말에도 게임 이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같이 그 고난을 넘긴 그 배우자를 네. 어려울 때는 오히려 헤어지지 않는데 예. 그 배우자들이 성공해서 잘 살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조강지처를 벌인다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그 어떤 의미일까? 뭐 재산 분할을 뭐 반을 해줘도 나한테 남는 게 많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뜻은 조강이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잡곡밥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을 같이 먹은 그 와이프를 버리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잡곡밥을 먹으면서 가난을 헤쳐서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많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슨 뭐 어떤 정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 여태까지 뒷바라지해줬던 여자친구를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데 그거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